이 회사의 재료의 확장성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홈센터홀딩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동향하고요, 관련주 이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1.62% 상승 흐름들 보여주고 있죠. 어제 급락 이후에 오늘 이제 기술적 반등이 출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제의 하락에서도 또는 오늘의 반등에서도 어떤 강한 거래량이 실리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회사의 이제 본업적인 부분들 한번 좀 살펴보면, 이 회사는 홀딩스죠. 홀딩스는 이제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주회사가 되겠고, 계열사로는 이제 골재 채취업을 영위하는 보강산업과 보강홀딩스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홈센터홀딩스는 이제 건축자재 도소매 사업하고 레저 스포츠 임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어떤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의 기업 성장이 바탕이 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좀 정치적인 이런 정책 테마, 과거에 이제 홍준표 의원이 경남도지사 시절에 밀양신공항 정책을 밀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홈센터홀딩스가 현재는 이제 홍준표 의원 관련주인데, 이게 또 인맥주하고는 또 거리가 있습니다. 뭐 특출나게 어떠한 이제 인맥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이제 정책적으로 약간 좀 엮였던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홍준표 수혜주로 엮이는데, 이 종목이 과거에 이제 움직이는 이런 강한 슈팅을 줬었던 면면을 보면 대규모 SOC 사업에서의 어떤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던 상황이에요. 이때는 이제 대우나 그 다음에 뭐 이후에 뭐 4대강으로 또 바뀌긴 했지만 뭐 4대강 관련주나 이런 쪽에서의 어떤 강한 액션을 많이 보였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대구신공항 관련주로서의 어떤 이제 흐름들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거래량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래량을 보게 되면 이번에 이 터진 거래량이 홈센터홀딩스 상장 이래 가장 많은 거래량이거든요. 이 부분들에서 어떤 이제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흔적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홈센터홀딩스가 지난 이제 몇 년 동안 이런 하락 흐름들, 역배열 흐름에서 이번에 지금 정배열로 돌아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터졌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의미 있는 지금 이제 정배열 전환과 거기에 거래량이 좀 붙어주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이 회사의 재료의 확장성이 상당히 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대우나나 어떤 대구신공항 같은 SOC 관련 사업에 어떤 강한 흐름들을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계열사가 골재 채취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점, 그 다음에 홈센터홀딩스가 건축자재의 도소매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떤 이제 대규모 SOC나 최근에 이제 어떤 대선 주자들의 하나의 공약인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서의 홈센터홀딩스의 이런 재료의 확장성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홍준표 관련주로서의 어떤 움직임이지만, 그것도 인맥이 아니라 어떤 과거의 정책으로 엮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홈센터홀딩스는 이제 좀 그런 재료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좀 잘 가다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하면서 조금 꺾였어요.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큰 의미를 두기가 어려운 게, 첫 번째는 거래량이 안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가격 조정이지 어떤 수급의 이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급등 이후에 잠시 좀 숨고르기를 하면서 쉬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음봉이 거래량이 터진 자리, 이 부분에 대한 저항대가 형성되어 있다. 1700원대 전으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올라갈 때, 이 구간을 좀 넘어갈 때 엄청난 거래량이 함께 좀 동반되어야지만 돌파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가능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는 위로 1700원대에 좀 저항대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상승 이후에 눌렀다가 재차 또 돌아갈 때는 엄청난 또 거래량이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또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음봉이 크게 떨어졌거든요. 한 8%, 9%까지 빠졌다가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제 과연 이 조정이 얼마만큼 줄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바닥이 어디서 과연 좀 찍히고 되돌려 나가느냐 이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게 1350원 정도예요. 여기까지 설마 뭐 내려가겠나 싶기는 한데 이전에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부딪혔던 자리이고 이 구간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다시 내려올 때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게 아니라 이 1350원에는 굉장히 강력한 지지 구간이 형성되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두고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뭐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중간에 뭐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까지 오지 않고 간다 그러면은 이제 1450원 정도에서의 어떠한 이제 그 1차 지지 방어선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2차 방어선이 1350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연 여기까지 올지 또 여기 중간에서 돌아 나갈지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되는데 최소한 이제 어제처럼 이렇게 음봉이 나오게 되면 음봉이 나오면 어떠한 반전 또는 주가가 다시 좀 되돌아가는 그런 반전의 시그널을 보기가 어려워요. 최소한 양봉 하나라도 떠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적어도 이런 이제 패턴 하나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가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이런 상승 전환의 캔들 하나 정도는 만들어 줘야 그러면은 이 정도가 단기적으로 좀 저점이 되는구나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마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일단 오늘 양봉이 하나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야 최소한 1500원대에서 좀 지지가 만들어지는구나. 단기적인 지지요. 만들어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좀 예상을 하면서 어떤 지지 구간을 새롭게 설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형태가 뭐냐면 현재까지는 반격형 아니면은 관통형입니다. 여기서 상승폭이 혹시 좀 더 종가에 확장돼서 어제 음봉을 다 쌈 싸먹는 이런 이제 양봉이 나오면 상승 장악형이 나오는데 이게 제일 좋긴 하죠. 이게 제일 좋고 두 번째로 관통형, 세 번째로 반격형 뭐 이런 것이 될 건데 잉태형도 괜찮아요. 이것도 괜찮고 이 뭐 샛별형은 오늘 힘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재 관통형 내지 반격형이에요. 근데 관통형에 좀 더 가깝기는 한데 일단 종가까지 어떻게든 이 흐름들을 유지하거나 좀 더 상승폭을 키워가는 게 좋다. 그래야 이 양봉이 뜬 자리 있죠. 이 자리를 단기적인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양봉이 뜬 요 자리 있죠. 1500원대 정도를 하나의 지지 라인으로 단기 지지 라인으로 보면서 이탈하지 않으면 돌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양봉이 하나 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홈센터홀딩스는 모멘텀은 여전히 건재하다. 모멘텀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정책주로서의 모멘텀 또는 이제 뭐 정책으로서 갈 가능성, 그다음에 뭐 홍준표 관련주로서의 어떤 가능성. 왜냐면 이제 지지율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모멘텀은 건재하다라고 보는데 주가는 빠지는 건 이제 올라갔으니까 쉬어가는 거라고 보고요. 쉬어가는데 우리가 특징적인 건 거래량이 안 나와요. 그렇다는 거는 이제 주가는 가격은 빠지되 어떤 수급의 이탈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죠. 중요한 것 얼마만큼 조정을 주고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으로서는 확언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양봉 하나 정도는 떠줘야 되는 부분들인데 과연 이제 오늘 만약에 이렇게 양봉이 뜨고 마감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큰 흐름에서는 1350원이 바닥인데 단기적인 바닥이 한 1500원대 정도 오늘 양봉 뜬 자리니까 오늘 저가가 이제 1500원이었거든요. 이 1500원대에서는 어떻게든 그래도 매수세가 좀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하락이 좀 멈춘다는 거고. 요렇게 되면은 이제 1500원대 정도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구간 정도가 단기적인 지지 라인으로서 조정받고 돌려나가는 그런 발판이 될 수 있죠. 근데 요거 무너진다 그러면 이제 1350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임의로 1350원과 1450원을 좀 잡아봤는데 저는 나름 이제 11선 정도를 잡은 거고요. 그 다음에 주봉상으로도 그래도 이평선 다 넘어가는 이런 단계에서 1450원 정도를 잡아봤는데 뭐 거기까지 보다는 이제 1500원 정도? 오늘 만약에 양봉이 뜬다면 근데 만약에 오늘 음봉 뜬다 그러면 뭐 나가리죠. 새롭게 또 다시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오늘 이 흐름들 유지 못하고 음봉이 이렇게 또 뜬다 그러면 다시 양봉 뜰 때까지 저점에 대한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양보 하나 정도는 떠줘야 단기적인 저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만약에 오늘 이렇게 양봉을 떠준다 그러면 한 1,500원대 정도가 단기적인 지지 라인으로서 돌려가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좀 확인하는 자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이제 상승의 거래량도 많이 실리지 않고, 그래서 어떤 여기 이제 멈추니까 들어가야지 이런 자리라기보다는 1,500원대 정도에서의 단기 지지력이 형성이 되는지 시간을 두고 조금 이제 지켜보고 확인해야 되는 뭐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제 급락에서 조금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많이 받으셨을 텐데, 단기적으로 한 1,500원대 정도에서는 그래도 좀 멈춰주고 있으니까 1,500원 정도의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보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시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터 이렇게 쭉 댓글로서 시황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의 장중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의 리딩을 또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또는 PC 버전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아이폰 버전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받으시면 되고요. 윈도우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모든 테마와 시장의 그날 주도 테마 또는 당일 강세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